이제 클릭만 해도 이런 쇼츠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고 쇼츠 채널을 운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익화에 관심이 있다면 유튜브 쇼츠 채널 운영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짧은 영상들로 조회수 수익과 음원 수익을 창출하고 브랜드 협찬까지 받을 수 있으니 매력적인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쇼츠 제작 방법을 찾아보면 AI로 1분 만에 쇼츠 100개 만들기 같은 영상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대부분 퀴즈, 명언, 상식 같은 정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콘텐츠는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의 공감이 이미 증명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금 핫한 썰을 자동으로 영상화해 업로드하는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쇼츠 수익화를 달성하는 방법을 알아가세요. 먼저 썰 채널 쇼츠 자동화 시스템의 전체적인 작동 구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총 4개의 메이크 시나리오와 3개의 에어테이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노리더 서비스를 사용해서 원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인기글을 가져와 에어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글은 에어테이블 글 수집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여기에서 스크립트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작동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선택한 인기글을 바탕으로 영상에 쓰일 스크립트와 제목을 생성해서 에어테이블 영상 생성 및 업로드 테이블에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된 제목과 스크립트를 검토하고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사용할 배경음악은 배경음악 필드에 업로드하면 되고 영상 배경에는 배경 영상 테이블에 업로드한 영상이 랜덤 순서로 사용됩니다. 영상 생성 및 업로드 테이블에서 영상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세 번째 메이크 시나리오가 작동하여 영상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정리된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11랩스를 활용해 영상 내레이션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성 파일을 드랍박스에 업로드한 다음 지금까지 생성한 자료를 종합해 제이슨 투 비디오로 영상을 생성합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에어테이블에서 완성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술을 못 마신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 상상해 보셨나요? 최종 영상을 확인한 다음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네 번째 메이크 시나리오가 작동해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예시에서는 생성된 영상을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로 동시에 업로드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온라인 서비스들의 링크는 아래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 댓글에 안내된 단톡방에 참여하시면 관련된 질문을 나누거나 필요한 자료를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제 원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인기글을 가져오기 위해 이노리더 설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노리더에서 제공하는 기본 피드들을 사용했던 이전 영상들과는 달리 오늘은 우리가 원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RSS 피드로 만들어 사용해야 합니다. 이 커스텀 RSS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노리더에서 프로 플랜을 구독해야 하는데요. 한 달에 $10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구독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이 과정을 생략하시고 작업을 원하는 커뮤니티 글을 직접 에어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 옮겨주시면 됩니다. 구독은 이노리더에 로그인하신 후 왼쪽 아래의 프로필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사이드 메뉴의 플랜스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시로 직장인들의 공감을 쉽게 유도할 수 있는 회사 생활 이야기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의 회사 생활 토픽에서 주제를 가져올 건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커뮤니티의 게시판에서 주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블라인드 회사 생활 토픽 게시판에 들어가 주소를 복사합니다. 이노리더로 돌아와 왼쪽 메뉴에서 Add Feed 버튼을 클릭해 피드 추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나타나는 팔로우 웹사이트 항목 입력란에 복사한 게시판 주소를 붙여 넣어주세요. 수집 대상 사이트에서 RSS 피드 설정을 해둔 경우 위쪽 피드 목록에 나타나는데 지금 블라인드의 경우 몇 가지 피드가 설정되어 있지만 제가 원하는 게시판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피드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 맨 아래로 이동해서 Create Web Feed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나타나는 창에서 이노리더 AI가 추천하는 피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뉴얼 셋업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한 게시판 주소의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문으로 이동하는 링크를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게시글 제목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디텍티드 피드 항목에 피드 1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피드 1을 클릭해서 원하는 게시물들이 피드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정확하다면 팔로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화면에 방금 설정한 게시판이 나타나고 게시글을 클릭했을 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설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블라인드에는 토픽별 인기글을 별도로 모아놓은 게시판이 없는데 대신 게시글에 들어가면 이렇게 오른쪽에 추천 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추천 글들만 가져오고 싶다면 피드를 만들 때 임의의 게시물 주소를 입력한 다음 추천 글 목록을 수집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노리더에서 RSS 피드 설정을 마쳤다면 메이크로 이동해서 첫 번째 시나리오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메이크닷컴에 로그인하시고 상단에 있는 크리에이터 뉴 시나리오 버튼을 클릭해서 새 시나리오를 만들어주세요. 다음으로 트리거를 설정하겠습니다. 검색란에 이노리더를 입력해 주시고 옵션은 Watch Articles로 선택하겠습니다. 이 모듈은 우리가 방금 설정한 RSS 피드에 새 글이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새 글의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이노리더 모듈을 추가하고 나면 이렇게 크리에이터 커넥션 버튼이 나타납니다. 클릭해 주시고 나타나는 창에서 세이브 버튼을 누르신 후 로그인 인증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이노리더 계정과 메이크 계정이 연동됩니다. 앞으로 메이크에서 처음 사용하는 모든 연결 서비스에서 이런 인증창이 나타날 텐데요. 처음 1회만 연동해두면 다음에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인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 연동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이 되었으면 아래 Type of Articles 란에서 피드를 선택합니다. 그럼 다시 나타나는 피드 아이디 란에서 조금 전에 설정했던 블라인드 회사생활 피드를 찾을 수 있죠. 이걸 클릭해 주시고 최근 게시물 1개만 가져오기 위해서 리미트는 1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Choose where to start 창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려는 것과 같이 새로 올라오는 글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From now on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새 글이 없을 때는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없겠죠. 피드 안에 모든 글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All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듈을 우클릭하시고 Run this module only를 클릭해주세요. 이렇게 모듈 이름이 초록색으로 나타나면 작동이 잘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쪽에 실행 결과가 나타나는데 카테고리스 항목에 보이는 글 제목과 작성 일시 등 RSS 피드에서 가져온 원본 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가할 모듈은 HTTP 모듈입니다. HTTP 모듈은 RSS에서 가져온 문서 주소에서 제공되는 HTML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 HTML 데이터에는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모듈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검색란에 HTTP를 입력합니다. 옵션은 Get a File을 선택하겠습니다. URL은 이노리더가 가져온 글의 주소를 넣어야 합니다. 입력란 클릭하시고 나타나는 목록에서 캐노니컬을 찾아주세요. 여기에서 이 캐노니컬을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작은 화살표 드롭다운을 여시면 href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href를 클릭해주세요. 되셨으면 OK 버튼 눌러주시고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Run this module only로 테스트를 하시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앞에 이노리더 모듈과 함께 작동이 되어야 정상 작동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Run once 버튼을 클릭해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모듈명들이 녹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 모듈 오른쪽에 떠있는 1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인풋란에는 불러온 URL을 그리고 아웃풋란의 데이터 항목에서는 이 URL에서 보여주는 HTML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HTML 문서는 보시다시피 일일이 사람이 추출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HTML을 우리가 필요한 글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텍스트 파서 모듈입니다. 오늘은 두 단계로 나눠서 먼저 HTML 문서에서 본문 내용만 가져온 다음 HTML 태그를 제거해 텍스트 형식으로 만들겠습니다. 모듈 추가 버튼 클릭하시고 텍스트 파서를 검색합니다. 옵션은 매치 패턴을 선택합니다. 이 매치 패턴 모듈은 문서 안에서 내가 설정한 규칙에 맞는 부분만 추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아래 텍스트 항목은 HTTP 모듈에 데이터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복잡한 HTML 문서 중 본문 부분만 추출하기 위해 패턴 항목에는 regex라고 부르는 정규 표현식을 넣어야 합니다. 이 regex 작성이 다소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규칙만 이해하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 따라와 주세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입력하게 되는데 전체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필요한 요소를 찾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기본 정규식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앞뒤로 들어간 p 태그, id라는 표기, 그리고 쌍따옴표 안에 들어간 본문 요소의 id입니다. 글을 가져온 게시판으로 돌아가서 개발자 도구를 사용합니다. 크롬 기준으로 키보드 F12 버튼을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열립니다. 개발자 도구창 상단에 화살표 아이콘으로 표시된 페이지 요소 선택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 상태로 페이지 내 요소를 가리키면 이 페이지의 HTML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 내용을 클릭하면 이 페이지의 본문이 어떤 HTML 태그로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의 경우에 p 태그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으며 id는 컨텐트 에어리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메이크에 입력한 기본 정규식은 이 구조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원하는 게시판의 구조에 따라 달리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p 태그 대신에 div 태그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본문 요소에 id 없이 클래스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정규 표현식을 작성하면 텍스트 파서 모듈이 정확하게 해당 페이지의 본문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태그와 속성을 조정해서 정규 표현식을 구성해 보세요. 정규 표현식 기본 형태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경고문이 나오는데 Run Anyway를 선택해 그대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면 텍스트 파서 모듈이 이렇게 본문 내용을 가져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줄바꿈을 위한 BR 태그가 들어가 있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완전한 텍스트 형식으로 바꾸기 위해 텍스트 파서 모듈을 한 개 더 추가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서 모듈을 HTML to 텍스트 옵션으로 추가합니다. HTML 항목은 방금 만든 매치 패턴 모듈의 결과물로 설정합니다. 테스트를 진행한 다음 결과를 확인해 보면 중간에 HTML 태그 없이 본문 내용이 정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의 마지막 작업으로 수집한 원본 글 데이터를 에어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겠습니다. 에어테이블 홈 화면에서 왼쪽 하단에 있는 Create 버튼을 클릭해 새로운 베이스를 만들겠습니다. Start from Scratch 항목을 선택해서 비어있는 베이스를 만들어주세요. 먼저 베이스 이름을 숏폼 자동화로 바꿔주고 테마 색상도 바꾸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글 수집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드의 이름은 제목으로 바꾸고 두 번째 필드의 이름은 본문으로 바꾸겠습니다. 뒤에 있는 필드들은 삭제해준 다음 필요한 필드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클릭하시고 필드 타입은 URL을 선택합니다. 이름도 동일하게 URL로 입력한 다음 Create 필드 버튼을 클릭해 필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수집된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 Created Time 필드를 추가하고 이름은 수집 일시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위쪽 Sort 버튼 클릭하셔서 Sort by는 수집 일시로 선택하시고 정렬 방식은 Latest to Earliest로 선택해 주시면 항상 새로 수집된 데이터가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제 수집된 글을 바탕으로 영상 스크립트와 제목을 생성하는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클릭하시고 필드 타입은 버튼으로 선택합니다. 필드 이름은 선택, 버튼 레이블은 스크립트 생성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스타일은 원하는 대로 설정해 주세요. 액션은 오픈 URL을 그대로 두시면 되고 URL 포뮬라는 나중에 입력해야 하는데 빈칸으로 두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레코드 언더바 id라고 쓰시고 괄호를 열고 닫아주세요. 크리에이트 필드를 클릭해 저장합니다. 스크립트 생성 버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이 완료된 글을 확인하는 필드를 추가하겠습니다. 필드 타입은 체크박스로 선택하시고 이름은 생성 여부로 입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정하시면 글 수집을 위한 에어테이블 데이터베이스 설정이 완료됩니다. 메이크로 돌아와서 에어테이블 모듈을 크리에이터 레코드 옵션으로 추가합니다. 계정 연동을 위해서 크리에이터 커넥션 버튼을 클릭하시고 커넥션 타입은 에어테이블 or us를 선택하신 뒤 세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타나는 창에서 Add a Base를 클릭하시고 목록 맨 위에 있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베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Grant Access 버튼을 클릭해 계정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에어테이블 모듈 설정 진행하겠습니다. 베이스는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숏폼 자동화, 테이블은 글 수집을 선택해 주세요. 레코드의 제목에는 이노리더 모듈의 타이틀, URL은 캐노니컬의 href를 선택해 주세요. 본문은 두 번째 텍스트 파서 모듈인 HTML2 텍스트 모듈의 결과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의 최종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Run Once 버튼을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시면 전체 모듈이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동이 완료된 다음 에어테이블로 이동하면 수집된 글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수집이 자동으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스케줄링을 설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RSS 피드에 수집된 글들은 버리고 새로 올라오는 글부터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노리더 모듈을 우클릭해 Choose Where to Start를 From Now On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아래쪽 토글 버튼으로 스케줄링을 켜겠습니다. 나타나는 창에서 원하는 작동 주기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기본값인 15분에 한 번 작동으로 두겠습니다. 시나리오 이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해준 다음 아래쪽에서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시나리오를 저장합니다. 이제 첫 번째 메이크 시나리오가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수집된 커뮤니티 글을 바탕으로 영상 스크립트와 유튜브 업로드 시 사용할 제목을 생성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웹훅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에어테이블에서 만들었던 스크립트 생성 버튼을 클릭했을 때 메이크 시나리오에 작동 신호를 주는 기능입니다.
트리거를 웹훅스의 커스텀 웹훅으로 만들어주세요. 크리에이터 웹훅 버튼을 클릭합니다. 적절한 이름을 지어주시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웹훅 UR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py Address to Clipboard 버튼을 클릭해 URL을 복사해주세요. 에어테이블로 이동해서 스크립트 생성 버튼을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버튼 필드 제목을 더블 클릭해서 필드 설정을 열겠습니다. URL 포뮬러에 미리 입력해둔 레코드 아이디가 보입니다. 이 레코드 아이디 앞쪽에 쌍따옴표 2개와 엔드 기호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2개 사이에 방금 복사한 웹훅 URL을 붙여넣어주고 물음표 레코드 아이디 이퀄 기호를 입력합니다. 붙여넣는 과정에서 줄바꿈이 발생하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이퀄 기호까지 밑줄이 쳐졌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이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복사해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고정 댓글 링크에서 URL 포뮬라 템플릿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이제 스크립트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Accepted 창이 나타나면 성공입니다. 메이크로 다시 돌아가면 녹색으로 Successfully Determined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에어테이블에서 스크립트 생성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생성할 원본 글 정보를 에어테이블로부터 가져오기 위해 에어테이블 모듈을 추가합니다. 에어테이블 모듈을 Get a Record 옵션으로 추가해주세요. 현재 작업 중인 베이스와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레코드 아이디는 웹훅에서 가져온 레코드 아이디를 선택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이제 추출된 글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픈AI API가 영상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모듈 추가해서 오픈AI를 검색해 주시고 옵션 중 Creator Completion을 선택합니다. 오픈AI API를 사용하려면 로그인 인증 외에 API 연결이 필요합니다. API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오픈AI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에서 Products, API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로그인하신 다음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계정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Your Profile을 클릭합니다. 프로필창 왼쪽 메뉴에서 API Keys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Create New Secret Key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구분 가능한 이름을 입력한 후 Create Secret Key 버튼을 클릭해 API 키를 생성합니다. Save Your Key 창이 나타나면서 새로 만들어진 API 키를 보여줍니다. Copy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메이크로 돌아와서 오픈AI 모듈의 Creator Connection 버튼을 클릭합니다. API 키란에 방금 복사한 API 키를 붙여넣은 후 Save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오픈AI API 연동이 완료됩니다. 오픈AI API는 챗GPT 구독과 별개로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본 작업에는 회당 1센트 정도밖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토큰 비용은 Your Profile, 빌링에서 미리 충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연동된 오픈AI API가 영상 스크립트를 생성하도록 설정할 것입니다. Select Method는 Creator Chat Completion으로 두고 모델은 챗GPT 4o Latest로 선택할 것입니다. 챗GPT 구독이 없으신 분은 4o Mini로 선택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모델을 선택했으면 AI에게 줄 메시지를 입력하겠습니다. Add Message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먼저 AI에게 역할을 지정해주기 위해서 시스템 메시지를 추가하겠습니다. 메시지에서 롤을 시스템으로 선택해주세요. 텍스트 콘텐츠란에 이 AI를 비디오 콘텐츠 작가로 설정하고 앞으로 제공할 이야기를 1분 분량의 쇼츠 스크립트 형태로 생성해달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프롬프트를 살펴보면 분량 외에도 몰입감 있는 썰 영상을 만들기 위한 지시사항들을 넣어두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프롬프트들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저희 커뮤니티에 방문해주세요. 다음으로 스크립트 본문을 생성하도록 프롬프트를 작성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추가하고 롤을 유저로 선택합니다. 텍스트 콘텐츠에는 참고할 이야기는 아래와 같다 라고 입력한 뒤에 에어테이블 모듈에 본문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Max Completion Tokens는 245로 입력한 다음 OK 버튼을 클릭해 저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 업로드할 영상 제목을 생성하겠습니다. 앞서 만든 모듈과 동일하게 오픈AI의 Creator Completion 모듈을 생성합니다. 설정 또한 동일하게 해주시되 시스템 메시지에서 이번에는 스크립트 대신 유튜브 업로드 시 사용할 영상 제목을 만들어 달라고 작성하겠습니다. 길이는 20자 이내로 요청할 것입니다. 유저 메시지는 제목을 지을 이야기는 아래와 같다 라고 작성하고 앞선 본문 생성 모듈의 결과물을 선택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해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생성 및 업로드에 사용할 에어테이블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겠습니다. 에어테이블 베이스로 이동해서 상단 Add or Import 버튼을 클릭한 다음 Start from Scratch 버튼을 클릭해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테이블 이름은 영상 생성 및 업로드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필드 설정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드의 이름을 제목으로 바꾸고 두 번째 필드의 이름은 영상 스크립트로 바꾸겠습니다. 뒤에 있는 필드들은 삭제해준 뒤에 필요한 필드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배경 음악을 업로드할 필드를 만들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클릭하시고 필드 타입은 어태치먼트를 선택합니다. 이름은 배경 음악으로 입력한 다음 크리에이트 필드 버튼을 클릭해 필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종 결과물인 쇼츠 영상을 생성하는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스크립트 생성 버튼을 만드실 때와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필드 이름과 레이블은 모두 영상 생성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URL 포뮬라도 앞서 입력했던 것처럼 record ID라고 쓰시고 괄호 열고 닫아주세요. Create 필드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다음은 생성된 영상이 저장될 필드를 만듭니다. 배경음악 필드를 우클릭한 다음 Duplicate 필드를 클릭해 필드를 복제합니다. 필드 순서를 맨 뒤로 이동한 다음 이름은 생성 영상으로 바꾸겠습니다.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버튼도 하나 필요한데요. 마찬가지로 영상 생성 버튼 필드를 복제해서 이름과 레이블은 업로드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업로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박스 필드와 생성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필드도 앞서 만든 글 수집 테이블과 동일하게 만들어준 다음 레코드를 최신 생성 순으로 정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어주시면 영상 생성과 업로드를 위한 에어테이블 데이터베이스 구성이 완료됩니다. 생성된 스크립트를 에어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 두 번째 메이크 시나리오를 완성하겠습니다. 영상 제목을 생성하는 오픈AI 모듈 뒤로 에어테이블 모듈을 크리에이터 레코드 옵션으로 추가합니다. 테이블은 영상 생성 및 업로드 테이블을 선택해 주시고 제목 레코드와 영상 스크립트 레코드를 각각의 오픈AI 모듈의 생성 결과물로 설정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글 수집 테이블에서 스크립트 생성이 완료된 글을 파악하기 위해 생성 완료를 체크하는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에어테이블 모듈을 업데이트 레코드 옵션으로 추가합니다. 글 수집 테이블을 선택해 주시고 레코드 아이디는 웹훅 모듈에서 가져옵니다. 생성 여부 레코드를 Yes로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제작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시나리오 이름을 입력하고 시나리오를 저장하겠습니다. Immediately as data arrives 토글을 켜서 웹훅 데이터가 도착하면 시나리오가 작동하도록 설정합니다. 이제 에어테이블로 이동해서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에어테이블 글 수집 테이블로 이동해서 영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글을 선택합니다. 해당 레코드의 스크립트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작동하여 영상의 스크립트와 제목을 생성합니다. Accepted 창을 닫고 잠시 기다리시면 생성 여부 필드가 체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 여부 필드가 체크된 다음 영상 생성 및 업로드 테이블로 이동하면 생성된 스크립트와 제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경에 들어가는 영상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습니다. 흔히 썰 채널에서는 이런 단순하지만 흥미로워 보이는 배경 영상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시청자의 눈길을 끌고 가벼운 시각적인 자극을 주면서 시청자를 스토리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상들을 여러 개 모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둔 다음 랜덤 순서로 본 영상에 나타나도록 설정할 것입니다. 먼저 영상 소스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영상들은 인터넷에서 satisfying 비디오나 ASMR 비디오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석적인 방법으로 유료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마켓플레이스 중 저는 엔바토를 추천합니다. 엔바토는 유료 구독을 할 경우 영상뿐 아니라 사진, 음악, 디자인 템플릿까지 무제한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연결제 시 월 16.5달러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이 정도의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엔바토는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에게 필수 서비스로 여겨지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모든 자료가 저작권 문제없이 제공되고 구독이 종료된 후에도 사용 권한을 보장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 설명란에 엔바토 가입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다른 방법으로는 유튜브나 틱톡에서 No Copyright 또는 Free to Use라는 표기가 된 영상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해당 영상의 게시자가 최종 권리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인데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니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엔바토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엔바토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엔바토 사이트에서 검색 분류를 스탁 비디오로 선택하고 검색어는 Satisfying을 입력하겠습니다. 쇼츠에 적합한 세로 방향 영상만 보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선택하겠습니다.
썸네일을 클릭하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Create New Project 버튼을 클릭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고 Add and Download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방금 만든 프로젝트는 라이선스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오른쪽 상단 프로필 메뉴에 My Downloads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만든 프로젝트와 다운받은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서 다운로드 라이선스 버튼을 클릭하면 라이선스 증명서를 텍스트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정당한 사용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운받은 영상들을 에어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에어테이블에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고 이름은 배경 영상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드의 필드 타입을 오토 넘버로 설정하고 이름은 번호로 변경하겠습니다. 두 번째 필드는 필드 타입을 어태치먼트로 설정하고 이름은 배경 영상이라고 입력합니다. 나머지 필드들은 삭제해주세요. 원하는 만큼 레코드를 추가해주시고 각 레코드마다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이렇게 하면 배경 영상 데이터베이스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제 다시 메이크로 돌아와서 영상 생성을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겠습니다. 새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시고 트리거를 커스텀 웹훅으로 설정합니다. 새로운 웹훅을 만들어 주시고 생성된 웹훅 주소를 사용해서 에어테이블 영상 생성 및 업로드 테이블에 영상 생성 버튼 설정을 완료해 주세요. 앞서 설정했던 스크립트 생성 버튼 설정과 방법은 동일합니다. 영상 생성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완료합니다. 메이크로 돌아와서 Successfully Determined 메시지를 확인하고 OK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다음으로 에어테이블에서 영상 생성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생성에 필요한 스크립트를 가져오기 위해 에어테이블 모듈을 추가합니다. 에어테이블 모듈을 Get the Record 옵션으로 추가해주세요. 테이블은 영상 생성 및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레코드 아이디는 웹훅 모듈에서 가져온 레코드 아이디를 선택한 다음 OK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이제 내레이션 음성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에는 TTS, Text to Speech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데 여러 TTS 서비스 중 오늘은 11labs를 사용하겠습니다. 무료 회원도 월 10분 분량의 음성을 생성할 수 있으니 먼저 테스트해 보시고 추후 필요하신 때에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11labs 가입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1labs에 로그인한 다음 왼쪽 아래 프로필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API Keys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API Keys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Create API Key 버튼을 클릭하고 Create 버튼을 클릭해 API 키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API 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을 닫으면 다시 확인할 수 없으니 지금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이크로 이동해서 11labs 모듈을 Create a Speech Synthesis 옵션으로 만듭니다. 커넥션을 만들 때 방금 복사한 API 키를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이스란에서 목소리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많은 목소리가 보이지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11labs 왼쪽 메뉴에서 Voices로 들어가면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거나 원하는 목소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화자의 목소리를 추가하기 위해 상단 탭에서 라이브러리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랭귀지를 코리안으로 설정해서 한국어 화자 목소리들을 찾아보겠습니다. 필터 결과로 나타난 각 목소리를 클릭하시면 미리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들어보신 후에 원하는 목소리를 찾아 Add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에나킴을 추가하겠습니다. 메이크로 돌아와 보이스 드롭다운 목록에서 새로 고침을 클릭합니다. 이제 목록에서 프로페셔널 에나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설정한 다음 모델은 11 멀티링구얼 버전 2로 선택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앞에 에어테이블 모듈에서 가져온 영상 스크립트를 사용합니다. 아래 보이스 세팅스의 스테빌리티와 시밀러리티 부스트는 각각 음성 합성의 일관성 그리고 샘플 음성과의 유사성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각각 0.5로 입력한 후에 OK 버튼을 클릭해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내레이션 파일을 영상에 사용하기 위해서 파일 호스팅 서버에 내레이션 파일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랍박스를 사용할 건데요. 무료 가입 시에도 2기가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은 충분합니다. 드랍박스에 가입 후 로그인하시고 메이크 시나리오에 돌아와서 드랍박스 모듈을 업로드 파일 옵션으로 추가합니다. 커넥션 진행해주신 다음 폴더는 기본 폴더로 설정합니다. 파일은 기본 설정된 그대로 11labs 모듈의 결과물로 설정하시고 OK 버튼을 클릭해 저장해주세요. 드랍박스에 업로드된 파일 주소를 가져오기 위해서 드랍박스 모듈을 하나 더 Create or Update a Share Link 옵션으로 추가합니다. Way of Selecting Files는 Map a File or Folder Path 그대로 두시고 파일 Path는 앞선 드랍박스 모듈의 Path Lower로 선택합니다. Links Access Level은 Viewer로 선택한 다음 OK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합니다.
이제 에어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해둔 영상들이 무작위 순서로 재생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먼저 에어테이블 모듈을 Search Record 옵션으로 만듭니다. 테이블과 아웃풋 필즈는 각각 배경 영상으로 선택합니다. 리미트는 추후 배경 영상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여유있게 10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해 저장하겠습니다. 에어테이블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무작위 순서로 섞어 사용하려면 데이터를 하나의 배열로 묶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Array Aggregator 모듈입니다. Array Aggregator 모듈을 추가해 주시고 소스 모듈은 방금 만든 에어테이블 모듈을 선택합니다. Aggregated Fields는 배경 영상으로 선택해 주시고 OK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합니다. 쇼츠 영상의 최대 길이를 1분 이하로 가정하고 10초마다 배경 영상이 전환되도록 설정한다면 필요한 배경 영상은 6개입니다. 이제 Array Aggregator에서 만들어진 영상 배열을 무작위로 섞고 그 중에서 6개의 데이터를 선택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Tools 모듈을 Set Variable 옵션으로 추가합니다. Variable Name은 Random Videos라고 입력하겠습니다. Variable Value 입력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Variable Value 입력란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위쪽 탭에 있는 이 표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Array, 즉 배열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배열에서 요소를 원하는 개수만큼 가져오는 슬라이스 함수와 배열을 무작위로 섞는 셔플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스를 클릭하면 Variable Value에 슬라이스 함수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커서를 슬라이스의 괄호 안, 세미콜론 앞으로 이동한 다음 셔플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슬라이스 함수 안에 셔플 함수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앞에 만든 Array Aggregator의 배경 영상 배열을 무작위로 섞기 위해서 셔플 함수의 괄호 안에 Array Aggregator의 Array를 선택해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섞인 배열에서 6개의 영상을 가져오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슬라이스 함수의 세미콜론 뒤로 0, 세미콜론 6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Array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고 인덱스 6 미만의 요소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0부터 5번까지 총 6개의 요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셨으면 OK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추출된 무작위 영상 6개를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배열 형태로 정리하겠습니다. Array Aggregator 모듈을 만드시고 소스 모듈은 바로 앞에 Set Variable 모듈을 선택합니다. Aggregated Fields는 Random Videos를 선택해 주시고 OK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이번에는 생성될 쇼츠 영상의 총 길이를 설정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생성 시 길이를 1분 분량으로 만들어 달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했지만 실제 TTS로 생성된 음성은 매번 길이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영상의 총 길이도 조절이 되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11labs에서 생성된 음성 파일은 길이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내레이션 음성 파일의 크기를 기반으로 음성 파일의 길이를 추정하고 이를 영상 길이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ools 모듈을 Set Variable 옵션으로 추가합니다. Variable Name은 Audio Duration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Variable Value 입력란을 클릭하고 왼쪽 위에 X 1승이라고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해서 수학 기능 창으로 이동합니다. 수학 기능 창에서 ceil 함수를 선택합니다. ceil 함수는 소수점 아래 숫자를 올림하여 정수로 만드는 함수입니다. 길이 계산 결과가 소수점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수의 초 단위로 영상 시간을 설정하기 위해 ceil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ceil 함수 안에 영상 길이를 산출하는 계산식을 넣겠습니다. 11labs는 mp3 파일로 결과물을 출력하는데 mp3 파일은 파일 크기와 초당 비트 전송 수인 비트레이트를 알면 재생 길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레이트가 128kbps/s인 파일이 10초 동안 재생된다면 1초당 128kb씩 전송되어 총 파일 크기는 1280kb가 됩니다. 이를 역으로 계산하면 파일 크기를 비트레이트로 나눠 재생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11labs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음성 합성 기능의 경우 산출물의 비트레이트가 128kbps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계산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먼저 11labs 모듈에서 파일 사이즈를 가져옵니다. 이 파일 크기는 바이트 단위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를 킬로비트 단위로 변환하기 위해서 1024로 나누고 8을 곱하겠습니다. 이 곱하기와 나누기 기호를 입력할 때도 키보드로 입력하지 않고 Math Functions 창에서 선택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입력하는 숫자 이외의 모든 요소는 블록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정상 작동합니다. 이제 킬로비트로 변환된 파일 크기를 비트레이트인 128로 나눠서 음성 파일의 재생 길이를 초 단위로 계산합니다.
음성이 끝날 때 영상이 동시에 끝나면 자칫 영상이 잘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산식 괄호 뒤에 플러스 2를 입력해 2초의 여유 시간을 추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 OK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합니다.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으면 어레이 어그리게이터의 배열을 분석할 수 없어 이후 진행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시나리오 저장하신 후 런 원스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에어테이블 영상 생성 및 업로드 테이블로 이동해 영상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모듈이 정상 작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살펴봐야 할 것은 두 번째 어레이 어그리게이터의 아웃풋입니다. 랜덤 비디오스가 6개 추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제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자동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제이슨 코드를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제이슨2 비디오라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이슨2 비디오는 무료 트라이얼 버전에서 최대 1분 길이의 영상을 10분까지 만들어 볼 수 있으며 이후에는 선불 플랜이나 구독 플랜으로 전환해야 하는 점 참조해주세요. 무료 트라이얼 버전에서는 영상에 워터마크가 나타납니다. 제이슨2 비디오 웹사이트로 접속하면 Get Your Free API Key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가입창에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거나 이메일을 입력하면 이메일로 API 키가 발송됩니다. 이메일에 표시된 API 키를 복사해서 API 키 확인창에 붙여넣고 컨펌 버튼을 클릭하면 계정 활성화가 완료됩니다. 다시 한번 API 키 입력 창이 나타나는데 복사한 API 키를 입력하고 사인인 버튼을 클릭하면 제이슨2 비디오에 로그인됩니다. 메이크로 돌아와서 제이슨2 비디오 모듈을 Create a Movie from JSON 옵션으로 추가합니다. 커넥션은 방금 발급받은 API 키를 활용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정창은 간단한데요. 이 Movie JSON 입력란에 제이슨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제이슨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제이슨2 비디오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제이슨2 비디오에서 왼쪽 메뉴에 Movie 템플릿을 클릭하고 Add New Template을 클릭해 새로운 템플릿을 만들겠습니다. 생성된 템플릿에 있는 연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편집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템플릿 설정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왼쪽 메뉴에 보시면 무비 템플릿이 선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설정창에 보이는 커멘트에는 선택된 요소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쇼츠 템플릿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졸루션은 커스텀을 선택해 주시고 해상도를 쇼츠 형식에 적합하도록 1080과 1920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배경 영상을 설정하기 위해 비디오 요소를 추가하겠습니다. 씬 1 아래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나타나는 창에서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Add 버튼을 클릭해 추가합니다. 왼쪽 요소 목록에서 방금 추가한 비디오를 클릭해 요소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최대 1분 길이의 영상에서 10초마다 전환되는 6개의 배경 영상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듀레이션은 10초로 입력하고 소리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뮤티드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상단의 복제 버튼을 클릭해서 총 6개의 비디오 요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각 영상이 10초 간격으로 시작되도록 설정하기 위해 타임라인의 스타트 항목에 각각 0, 10, 20, 30, 40, 50을 입력해주세요. 마지막 6번째 배경 영상은 50초에서 시작합니다. 최종 쇼츠 영상이 60초까지 채워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지막 영상의 듀레이션은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듀레이션을 삭제하면 6번째 영상은 우리가 메이크에서 계산한 재생 시간까지 자연스럽게 재생됩니다. 최종 쇼츠 영상의 길이를 설정하기 위해 씬 1을 클릭해서 씬 듀레이션을 60으로 설정합니다. 영상 총 길이는 메이크에서 계산된 결과로 다시 설정할 것입니다. 이때 입력할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막을 설정하기 위해서 Add a New Element 버튼을 클릭하고 Subtitles를 선택합니다. 자막 내용은 앞서 11랩스로 만들어진 내레이션 음성을 제이슨2 비디오가 역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Language of the Audio 항목을 KO로 선택합니다. 자막의 디자인은 세팅스 항목에서 원하는 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스타일은 박스 라인, 폰트 패밀리는 코리안 볼드, 폰트 사이즈는 120으로 설정하고 포지션은 센터로 설정해 가로 세로 중앙 정렬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맥스워즈 퍼 라인은 한 줄에 최대 몇 단어가 들어갈지 설정하는 항목인데요. 저는 1을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내레이션과 배경음악을 넣을 오디오 요소를 추가하겠습니다. Add a New Element 메뉴에서 오디오를 추가하고 요소를 복제해 2개로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오디오 요소에는 내레이션을 넣을 것입니다. 다른 수정사항 없이 코멘트를 내레이션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디오 요소에는 배경음악을 넣을 건데요. 코멘트에는 BGM이라고 입력하고 볼륨 게인에는 0.2를 입력해 볼륨을 20%로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설정이 완료됩니다. 왼쪽 메뉴에서 무비 템플릿을 선택하고 상단 탭에서 제이슨을 선택해 나타나는 제이슨 코드를 모두 복사합니다. 다시 메이크로 돌아와서 복사한 코드를 제이슨 투 비디오 모듈의 무비 제이슨 입력란에 붙여넣겠습니다. 이 코드를 기반으로 제이슨 투 비디오가 영상을 생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코드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어떤 영상과 오디오 소스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인데요. 이 부분은 직접 코딩을 통해 입력하겠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소스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src 속성을 코드에 추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 1이라고 코멘트된 첫 번째 배경 영상에 소스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 비디오 1을 정의하는 코드의 괄호 안에 src 속성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각 속성의 순서는 달라져도 작동에 지장이 없으며 여러분이 만든 제이슨 코드는 제 코드와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부적인 배열 순서에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저는 작성의 편의를 위해 비디오 1 속성 목록의 마지막 부분에 src 속성을 추가하겠습니다. src 속성을 추가하기 전 바로 윗줄에 있는 속성 맨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콤마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 콤마가 누락되면 제이슨 구조가 깨져 오류가 발생하는데 흔히 생기는 실수이니 꼭 확인해 주세요. 기능에는 차이가 없지만 코드 구조를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 코드 앞쪽에는 스페이스를 입력해 줄을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쌍따옴표 두 개 사이로 커서를 이동해 주시고 두 번째 어레이 어그리게이터에 어레이, 랜덤 비디오스, 배경 영상을 차례로 열어 URL을 선택해 주세요. 만약 어레이에 드롭다운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Run Once 버튼을 클릭하고 에어테이블에서 영상 생성 버튼을 클릭해 테스트를 한 번 더 진행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배열에 있는 6개의 아이템 중 첫 번째 아이템을 가져오기 위해 랜덤 비디오스와 배경 영상 블록 사이에 커서를 두고 숫자 1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배경 영상 소스 설정이 완료됩니다. 마지막 속성의 끝에는 콤마를 입력하지 않으니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제 이 코드를 복사해서 나머지 5개의 비디오 요소에도 src 속성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앞에 있는 속성 마지막 부분에 콤마를 입력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모든 비디오 요소에 src 속성을 추가했다면 첫 번째 요소에서 1을 입력했던 자리에 각각 2, 3, 4, 5, 6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배열에 있는 영상들이 순차적으로 재생되도록 설정됩니다. 다음은 내레이션 요소의 소스를 지정하겠습니다. 제이슨 코드에서 내레이션 소스를 찾아 앞서 했던 것처럼 src 속성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 쌍따옴표 사이에 두 번째 드롭박스 모듈에 다운로드 URL 값을 입력해주세요. 배경음악 요소의 소스는 처음 만들었던 에어테이블 서치 레코드 모듈에 배경음악 URL 값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듀레이션은 60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60을 지워주시고 두 번째 set variable 모듈에 audio duration 값을 선택해주세요. 이 값은 숫자이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영상이 생성되는 동안 메이크 시나리오가 작동을 멈추고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제이슨 투 비디오 모듈을 wait for a movie to render 옵션으로 추가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아이디는 앞에 있는 제이슨 투 비디오 모듈에 프로젝트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OK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영상을 에어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에어테이블 모듈을 업데이트 레코드 옵션으로 추가하겠습니다. 테이블은 영상 생성 및 업로드, 레코드 아이디는 트리거로 만든 웹풍 모듈의 레코드 아이디로 설정합니다. 파일 URL란에는 두 번째 제이슨 투 비디오 모듈에서 찾을 수 있는 movie, URL to the generated video 값을 입력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합니다.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 제작이 완료되었으므로 시나리오를 저장한 다음 전체적인 영상 자동 제작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3개의 메이크 시나리오를 모두 활성화한 다음 에어테이블로 이동하겠습니다. 글 수집 테이블에 수집된 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레코드에 있는 스크립트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Accepted 창을 닫아주시면 생성 여부 필드에 체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생성 및 업로드 테이블로 이동하면 제목과 영상 스크립트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생성된 제목과 스크립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원하는 부분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생성하기 전 마지막으로 배경음악을 설정해야 합니다. 배경음악은 유튜브 스튜디오 오디오 보관함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앞선 과정에서 엠바토에 가입했다면 엠바토에서도 다양한 고품질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음원을 배경음악 필드에 업로드해주세요. 추가로 짤 스튜디오나 쇼츠 뮤직 같은 음원 유통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음원을 사용하면 조회수 수익과 더불어 음원 수익까지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활한 음원 인식을 위해 배경음악을 유튜브 앱에서 사운드 추가 기능으로 설정하여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러려면 배경음악이 없는 영상을 만들어야겠죠. 이를 위해 제이슨 투 비디오 템플릿 제작 시 배경음악 요소를 제거하여 생성된 제이슨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생성된 영상을 자동으로 업로드하지 않고 다운로드 받아서 유튜브 앱을 통해 수동으로 업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음원 유통 플랫폼 이용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배경음악 설정까지 마쳤다면 에어테이블에서 영상 생성 버튼을 클릭해 최종 영상을 생성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생성 영상 필드에 영상 파일이 업로드됩니다. 클릭해서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직장에 종교에 빠진 여직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가족 전체가 모태 사입이었죠. 태블릿으로 교재를 보여주고 이걸 남들에게 가르치면 포인트를 쌓아 자를 억지로 쓰려다 찍혀서 결국 퇴사했다던데. 네, 생성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유튜브에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겠습니다. 메이크에서 새 시나리오를 만들고 트리거를 커스텀 웹훅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웹훅 모듈 설정은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생성된 웹훅 주소를 활용해 에어테이블 영상 생성 및 업로드 테이블에 업로드 버튼 포뮬라를 구성해주세요. 메이크로 들어와 에어테이블 모듈을 겟더 레코드 옵션으로 추가합니다. 테이블은 영상 생성 및 업로드로 설정하고 레코드 아이디는 웹훅 모듈에서 가져옵니다. 에어테이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업로드할 영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HTTP 모듈을 겟더 파일 옵션으로 추가합니다. URL은 에어테이블에서 가져온 생성 영상의 URL로 설정합니다.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 유튜브 모듈을 업로드 비디오 옵션으로 추가합니다. 영상을 업로드할 유튜브 계정을 메이크에 연동해주세요. 타이틀은 에어테이블에서 가져온 제목으로 설정합니다. 파일은 HTTP 겟더 파일 그대로 두시면 되고 비디오 카테고리는 적당한 카테고리를 설정합니다. 프라이버시 스테터스는 퍼블릭으로 선택한 다음 OK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합니다. 저는 이왕 만든 영상이니 이 영상을 인스타그램 릴스로도 한 번에 업로드하겠습니다. HTTP 모듈 앞에 연결선을 우클릭한 다음 Add Router 메뉴를 선택해 라우터를 추가합니다. 라우터를 클릭하면 아래에 빈 모듈이 생성됩니다. 이 생성된 모듈을 인스타그램 for 비즈니스의 Creator Will Post 옵션으로 설정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즈니스 계정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페이스북 비즈니스 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페이스북 계정을 연동한 다음 영상을 업로드할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비디오 URL은 에어테이블 모듈에서 가져온 생성 영상의 URL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어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미 업로드한 영상을 구분하기 위해 업로드 여부 필드에 체크하는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에어테이블 모듈을 업데이트 레코드 옵션으로 추가합니다. 테이블은 영상 생성 및 업로드로 선택해주세요. 레코드 아이디는 웹훅 모듈에서 가져오고 업로드 여부는 Yes로 선택한 다음 OK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까지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시나리오의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테이블에서 업로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작동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에어테이블로 이동해 영상 생성 및 업로드 테이블에서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업로드 여부 필드가 체크됩니다. 이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 보면 영상이 자동으로 업로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썰채널 쇼츠 자동화 시스템은 쇼츠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며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시청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콘텐츠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콘텐츠 자동화에 대해 이야기해 오는 동안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동화는 저품질 콘텐츠를 양산한다. 노출도 되지 않을 콘텐츠로 수익화에 대한 헛된 희망만 심어준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는 자동화를 단편적인 목표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동화는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도구일 뿐 그 자체로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획과 시장 조사를 통해 콘텐츠의 방향성을 잡고 자동화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자동화는 반복 작업을 줄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해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시스템도 하나의 완성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이상적인 콘텐츠 제작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기획에 따라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른 툴이나 프롬프트를 활용해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말하는 캐릭터를 넣거나 AI로 생성된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자막의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방식처럼요. 오늘 만든 시스템은 다소 복잡해 바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츠 자동화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템플릿을 준비했습니다. 이 템플릿은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하고 빠르게 수익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템플릿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영상에서 잠시 보여드렸던 더 발전된 형태의 숏폼 제작 템플릿도 꾸준히 업데이트해드릴 예정입니다. 업데이트가 진행될수록 가격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구매하시기에 가장 합리적인 시점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템플릿 구매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쇼츠 채널 운영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와 함께 AI와 자동화 도구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